진기식은 도망쳤지만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처량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자신이 쌓아 올린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를 혼자 듣는 일일 겁니다. 진기식이 지금 딱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회의실을 빠져나오면서 등 뒤로 들려오던 것들, 이강세의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 해임안이 부결됐다는 낭낭한 고지, 경찰의 발소리, 그리고 아내 윤원경이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받아야지라고 던진 그 한마디. 진기식은 그 모든 것을 뒤에 두고 뛰었습니다. 엉경을 밀치고 경찰이 닿기 직전 몸을 빠져나가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봄의 서울거리는 무심하리만치 아름다웠습니다.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3월의 골목에서 진기식은 숨을 헐떡이며 담벼락에 등을 기댔습니다. 정장 재킷에 단추가 풀려 있었고 넥타이는 비틀려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병원의 새 주인이 될 것을 확신하며 반듯하게 메고 다니던 그 넥타이가 지금은 목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느껴졌습니다. 진기식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엄기분이 받았습니다. 저예요. 진기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무언가가 살아있었습니다. 야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비루하고 집착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된 그 무언가가 사람이 죄를 안 짓고 못 사더라고요. 제가 원장님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가 더 죄를 짓고 살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저하고 만나시죠. 그리고 진기식은 덧붙였습니다.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진기식은 골목에 홀로 서서 서울의 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갑고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서 진기식은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엄기부는 전화를 끊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원장실의 오후 햇살이 따사롭게 기울어져 들어오고 있었는데요. 그 황금빛 빗살 속에서 엄기분의 표정은 복잡하고 무거웠습니다. 진기식이 말하는 새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엄기분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둔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은 그것을 김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님, 이풍주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풍주가 들어섰습니다. 오늘 주총에서 함께한 후 처음 마주 앉는 것이었는데요. 풍주의 눈빛에는 걱정과 안도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주총에서 이겼지만 진기식이 달아났고 그 진기식이 다음 카드를 꺼내들 것이 분명하다는 걸 풍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기식이 전화했어요. 엄기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풍주가 천천히 원장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약점을 쥐고 있다고 했어요. 짧고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풍주가 엄기분을 바라봤습니다. 물어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가늠하는 눈빛이었는데요. 엄기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풍주 씨, 네. 나한테 오래된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 말이 오후의 따사로운 햇살 속으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풍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엄기분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할 수 있도록. 엄기분이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28년 전시라 조카 시술을 할 때 내가 정자 이름표를 바꾼 건 실수였어요. 그 부분은 내가 평생 안고 갈 잘못이고. 풍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진기식 집안에 대해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있어. 엄기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진기식의 아버지 진수참이 30년 전 대라약방에서
신약 데이터를 탈취했다는 것. 나는 그것을 진기식이 오 병원에 들어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 풍주의 눈빛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도 그를 병원에 들인 겁니까? 엄기분이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약점이 잡혀 있었거든요. 진수참이 내 가족에 관한 일을 알고 있었어. 그게 무기가 됐고 나는 오랫동안 그 무게 아래 살았습니다. 풍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에서 봄바람이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진기식이 지금 그 일을 들고 나오려는 겁니까? 그래요. 아버지한테 넘겨받은 패를 들고 엄기분이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이 두려움과 결의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풍주 씨, 나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 진기식한테 끌려다니며 또 타협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말하는 게 낫겠어. 풍주가 엄기분을 바라봤습니다. 그 오래된 눈빛 속에 지나온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원장님, 풍주가 낮고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시면 저도 옆에 있겠습니다. 엄기분이 풍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맙다는 말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강마리는 그날 저녁 진기식을 찾아갔습니다. 어렵사리 알아낸 진기식의 임시 거처였습니다. 진기식이 경찰을 피해 숨어든 곳은 예상외로 초라했습니다. 오래된 원룸 건물의 3층이었는데요. 마리가 계단을 오르며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뭔가를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리가 노크했습니다. 침묵. 저예요. 강마리예요. 또 침묵. 그리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문이 반쯤 열렸습니다. 진기식의 눈이 마리를 훑었습니다. 경계하는 눈이었는데요. 오늘 아침 의장석에서 여유를 부리던 그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 눈은 몰려오는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의 눈이 돼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자수하시라고요. 마리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둘러댈 말을 찾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찾고 있어요. 숨어봤자 오래 못 가요. 진기식이 문 쪽에 기댄 채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강마리 씨가 나한테 자수를 권유하러 왔어요? 내가 마리 씨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와서 말 거는 것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마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엉경 이모 생각은 안 하세요? 소리가 내내 아빠 기다렸어요. 그 말에 진기식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요. 마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 안에 아직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야망에 잠식됐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을. 소리한테는 아빠가 있어야 해요. 감옥에 있어도 아빠가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은 달라요. 진기식은 마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두 사람이 마주 앉은 원룸 안은 좁고 스산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하나, 구겨진 이불 하나. 진기식의 서류 가방이 한쪽에 놓여 있었는데요. 그 가방 속에 진기식의 마지막 카드가 담겨 있을 거라는 걸 마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기분 원장님에 관한 비밀을 알고 있다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진기식이 눈을 가늘게 뜨며 마리를 봤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원장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실 거예요. 진기식 씨한테 끌려다니지 않겠다고. 진기식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 표정 속에 허무함이 스쳤습니다. 그러면 내 카드가 없어지네. 네, 없어져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온 거예요. 그 카드가 없어지기 전에 진기식 씨가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있다고. 진기식이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가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이용하고 가스라이팅하고 상처를 준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기회를 주러 온 것이었습니다. 마리 씨, 내가 마리 씨한테 한 짓이 있는데.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와요? 네. 마리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예요. 환자한테 선의를 베푸는 게 아닌 것처럼 이것도 자수하면 형량이 줄어드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뭐가 더 있는데요? 소리 때문이에요. 그 아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해요. 진기식은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마리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이 가장 무거운 설득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저녁빛이 기울었습니다. 주시라는 그날 밤 강세와 마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 집에서 시라가 요리를 제대로 한 게 얼마 만인지 모를 일이었는데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소박하게 놓인 밥상 앞에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은 조용했습니다. 긴 하루였고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국물이 따뜻하게 속을 데우는 동안 아무도 오늘 있었던 일들을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안수선이 뒤늦게 들어왔습니다. 문을 열며 신나게 들어오다가 상황을 보고 살짝 눈치를 챘는데요. 그래도 주저없이 빈자리에 앉아 수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밥을 먹으며 수선이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근데 두 분 요즘 같이 사시는 거 맞죠? 쩌렁하고 정적이 깔렸습니다. 주시라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뭐? 수선이 그제야 자신이 실수를 저질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막았는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동거요? 시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커진 눈이 마리를 향했다가 강세를 향했다가 했습니다. 내가 동거를 허락한 적 없는데. 마리가 얼른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해예요. 수선이가 잘못 말한 거야. 강세가 재빠르게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도망갈까봐 마리 씨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예요. 그 말에 시라의 눈빛이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도망이요? 강세 씨가 왜 도망을 가요? 갈 이유가 없죠. 강세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리 씨 옆에 있을 건데요. 시라가 강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동건이 뭐니 그딴 소리는 입 밖에도 내지 말아요. 단호한 목소리였는데요.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혼을 해야지. 시라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수선이 폭발했습니다. 어머니. 마리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강세는 수저를 잡은 채 미소를 지웠습니다. 아니, 지우려 했는데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윤순의 할머니가 그 순간 마루에서 느릿하게 걸어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나도 강세 씨하고 마리 결혼 허락한 적 없다. 어머니. 근데 순애가 밥상 앞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강세 씨 얼굴은 참 잘생겼어. 아까운 얼굴이야. 강세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고맙긴 뭘. 아직 허락 안 했어. 그래도 순애의 입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 소박한 밥상에서 오늘 하루 가장 따뜻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세는 밤에 홀로 이옥순을 찾아갔습니다. 이옥순은 집에 있었습니다. 강세가 들어서자 마당에서 화초에 물을 주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예고 없이 나타난 강세를 보며 이옥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마루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세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봄밤 공기가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파양 신청 서류를 냈어요. 강세가 말했습니다. 이옥순이 꿈쩍 않았습니다. 아버지. 강세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하게 불렀습니다. 저 괜찮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괜찮을 거예요. 이옥순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 주름 속에 오래된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세를 품에 안고 기른 시간들, 말 못할 비밀을 안고 살아온 세월들, 그리고 지금 이 마지막 순간, 내가 잘못했어. 이옥순이 말했습니다. 낮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강세 엄마한테도 잘못했고, 강세한테도 잘못했어. 진실을 너무 오래 숨겼어. 강세가 이옥순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키운 건 사실이에요.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그 두 마디가 이옥순의 목을 막았습니다. 노신사는 손으로 눈가를 짚었습니다. 강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마당의 화초들이 밤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강민보는 그날 밤 마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나야. 응. 오늘 진기식 씨 찾아갔다 왔어. 민보가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왜? 자수하라고. 혼자 갔어? 응. 민보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나 이랬습니다. 무서운 것 앞에서 먼저 걸어 들어갔습니다. 약한 것 앞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게 소녀가장으로 자란 강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민보의 딸이었습니다. 자수는 했어? 아직? 근데 할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마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소리 얘기 꺼냈을 때 표정이 바뀌었거든요. 그 눈빛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 눈이었어. 민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나와 있었습니다. 마리야. 응. 너는 어쩌다 그렇게 됐어? 뭐가요? 그렇게 좋은 사람이. 마리가 잠깐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 웃음이 들렸습니다. 아빠한테 배웠지. 민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창밖 별을 봤습니다. 눈이 조금 따가웠지만 그게 별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어? 먹었어요. 엄마가 해줬어. 실아가? 응. 된장찌개. 잘 됐다. 아빠도 밥 먹어요. 응. 좋은 밤 보내요, 아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밤 바람이 물결처럼 들어왔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향기로웠습니다. 어딘가에서 꽃이 피고 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세상에는 봄이 오는 방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 없이 스며드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눈물 사이로 찾아오는 것. 강마리의 봄은 두 번째 방식으로 왔습니다. 아침, 엄병원 앞 정원에는 얼마 전 심어둔 목련이 하얗고 풍성하게 피어나 있었습니다. 아직 살짝 이른 계절이었지만 올해의 목련은 유독 서두른 것처럼 환하고 풍성하게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마리는 출근하면서 그 목련을 보았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보았습니다. 흰 꽃잎들이 이른 봄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마리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좋은 날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근거 없는 예감이었지만 예감이라는 것은 원래 근거 없이 오는 법입니다. 진기식이 자수했습니다. 아침 8시 경찰서 앞에 진기식이 나타났다는 연락이 이풍주에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풍주는 그 문자를 읽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마리가 설득한 것이었습니다. 마리가 어젯밤 진기식 앞에 앉아서 했던 말들이 그 사람의 가장 마지막에 남아있던 문을 두드린 것이었습니다. 풍주는 마리에게 전화했습니다. 진기식이 자수했어.
전화기 너머 마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응. 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잘 됐네요. 그 두 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지 풍주는 느꼈습니다. 안도, 피로, 그리고 그래도 좋다는 담담한 마음이. 마리야. 응. 수고했어. 마리가 짧게 웃었습니다. 형도요. 진기식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엄기부는 원장실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풍주와 마주 앉은 원장실에서 엄기부는 자신이 오래도록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진수참과 자신 사이에 있었던 일, 그 오래된 협박과 침묵, 그리고 그 침묵이 만들어낸 28년의 엇갈린 인연들을 풍주는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다 듣고 난 뒤 풍주는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먼저 밝히시는 게 맞아요. 진기식이 폭로하기 전에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생기면 같이 감당하면 됩니다. 엄기분이 풍주를 바라봤습니다. 풍주 씨는 왜 그렇게 말이 단순해요? 풍주가 말했습니다. 원장님이 복잡하게 사신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엄기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 미소였습니다. 무거운 것을 조금 내려놓은 사람의 담담하고 가벼운 미소. 그래요. 내가 너무 복잡하게 살았어. 엄기분이 말했습니다. 이제는 좀 단순하게 살아야겠어. 내 잘못은 내 잘못이라고 말하고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풍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원장님 스타일이 아니신 것 같은데. 사람 변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엄기분이 말했습니다. 마리를 보면 알잖아요. 풍주가 그 말을 들으며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앞마당의 목련 꽃잎이 하얗고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원경은 그날 오전 남편이 자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경찰서 연락을 받고 수화기를 내려놓은 뒤 엉경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냥 멍하니 있었습니다. 기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들을 알면서도 모른 척해온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그래도 이제 끝이 보인다는 안도감이 뒤섞였습니다. 진솔이 학교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됐습니다. 엉경은 현관문 소리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소리가 가방을 메고 들어섰습니다. 백혈병을 이겨낸 그 아이의 얼굴이 오늘따라 유독 건강해 보였습니다. 볼이 발그레하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오늘 체육 시간에 공 잡았어? 그래. 선생님이 잘했다고 했어. 엉경이 소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소리의 볼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소라. 응? 아빠 보고 싶어? 소리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응. 근데 엄마랑 있으면 괜찮아. 엉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소리 앞에서 울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라. 아빠가 곧 만나볼 수 있을 거야.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볼 수는 있어. 진짜? 응. 진짜. 소리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엉경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뻐할 수 있는데 어른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엉경은 소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조기창은 그날 오후 강세를 만났습니다. 병원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강세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요. 조기창이 들어서자 강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색했습니다. 아직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어제보다는 덜 어색했습니다. 조기창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메뉴를 봤습니다. 된장찌개 백반. 강세가 주문했습니다.
조기창이 같은 걸로 달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기까지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기창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잠잤어요? 네. 조금요. 나는 못 잤어요. 왜요? 조기창이 수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당신 생각 때문에. 강세가 조기창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30년을 잘못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강세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조기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하네요. 솔직한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맞아요.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기창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강세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을 뜨고 조기창이 말했습니다. 맛있네. 강세가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맛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국물을 마시고 같은 온기를 나눴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이풍주와 문숙희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복도에서 마주쳤고 풍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녁 먹고 가실 거예요? 숙희가 잠깐 놀란 눈으로 풍주를 봤습니다. 네. 같이 먹읍시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걸었습니다. 봄 저녁 공기가 선선하게 감돌았습니다. 숙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풍주 씨가 밥 먹자고 한 건 처음이에요. 그러네요. 왜요? 갑자기. 풍주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오래 모른 척했던 것 같아서요. 숙희가 풍주를 봤습니다. 뭐요? 숙희 씨 마음이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숙희가 고개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봄 저녁 골목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늦었나요? 숙희가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겠네요. 두 사람은 그렇게 나란히 저녁 골목을 걸었습니다. 한 발 한 발이 조심스럽고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강세와 마리는 그날 밤 병원 옥상에 나란히 섰습니다. 마리가 자주 오는 곳이었고 이제는 강세도 자주 오는 곳이 됐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찬란하고 무수한 빛들이 아래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세가 말했습니다. 조기창 씨랑 밥 먹었어요. 어땠어요? 됐었어요. 어색했지만. 마리가 강세를 봤습니다. 잘했어요. 강세가 마리를 봤습니다. 마리 씨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강세 씨가 한 거지. 마리 씨가 옆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시 야경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뺨이 조금 빨개진 것 같았는데 봄바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강세가 말했습니다. 마리 씨, 응, 나중에 뭐요? 강세가 잠깐 멈췄습니다. 나중에 같이 살아요. 마리가 강세를 봤습니다. 강세는 야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뺨이 조금 붉었습니다. 어머니가 동거는 안 된대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동거 말고요. 그럼 뭐예요? 강세가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이요. 마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강세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돼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마리는 한참 강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강세는 진심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하고 따뜻한 진심이었습니다. 마리가 다시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돼요. 강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리 옆에 더 가까이 섰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봄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한 바람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꽃이 피는 냄새가 났습니다. 서울의 봄이 두 사람 위로 조용히 그리고 아름답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강민보는 그날 밤 그림을 그렸습니다. 오랜만에 붓을 들었습니다. 캔버스 앞에 앉은 건 몇 달 만이었는데요. 무엇을 그릴지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밥상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밥상 하나, 그 위에 된장찌개 하나, 계란말이 하나, 멸치볶음 하나, 그리고 그 밥상을 둘러싼 사람들의 손들, 각각 다른 손들, 거칠고 부드럽고 젊고 늙은 손들이 하나의 밥상을 향해 모여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얼굴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손만 그렸습니다. 그래도 누구의 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보 자신의 손, 마리의 손, 시라의 손, 강세의 손, 순의 할머니의 손, 그 손들이 하나의 따뜻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그림. 민보는 붓을 내려놓고 멀리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제목을 뭐라고 붙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한 구석에 작은 글씨로 적었습니다. 별난 가족. 새벽이 되기 직전 윤순애는 이풍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의 전화였는데요. 풍주가 잠결에 핸드폰을 집어들자 순애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미안해요. 아,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마리가 강세 씨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풍주가 눈을 떴습니다. 네. 이풍주 씨는 괜찮아요? 풍주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강세가 마리를 잘 챙겨주면 괜찮아요. 잘 챙겨줄까요? 네. 어떻게 알아요? 풍주가 잠깐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금된 방에서 마리 생각하면서 버텼대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순애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네. 네. 고마워요, 이풍주 씨. 마리한테 잘해줘서. 제가 고마워야 해요, 할머니. 마리 덕분에 제가 많이 달라졌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풍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봄 새벽이 세상을 조용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풍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왔습니다. 엄병원 앞마당의 목련이 더욱 환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봄비가 꽃잎을 씻어 더욱 하얗고 선명했습니다. 병원으로 출근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그 앞을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올려다봤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강마리는 걸음을 멈추고 목련을 올려다봤습니다. 예쁘다. 그 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오늘이 좋은 날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어젯밤부터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엄병원 산부인과 인턴 강마리. 정자 기증으로 태어나 3명의 아빠 후보와 얽히고 가장 복잡한 가게도 앞에서 가장 단순한 진실을 찾아낸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아침 하얀 목련 아래 서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세였습니다. 병원 왔어요? 응. 목련 보고 있었어요. 예쁘죠? 응. 매우. 마리 씨도요. 마리가 핸드폰을 보다가 픽 웃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출근해요. 네. 오늘도 수고해요. 마리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하얀 가운이 봄바람에 살짝 나부꼈습니다. 그 뒷모습이 환하고 단단했습니다.
별난 가족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